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부동산 흐름을 체크해보는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뉴스 한번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절벽에 매물 잠김까지 뛰고 또 뛰는 집값. 그래서 집값이 잡히지를 않고 있죠. 자,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원인을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 있다. 자, 전문가들도요, 이제 하방 요인이 적어서 강보합세로 이어질 듯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은근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쉼없이 뛰는 집값, 천장이 뚫렸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지난 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며, 자, 하락 가능성이 경고했지만 아파트 값은 위로만 향하고 있다. 이 경고는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작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집값은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그리고 왜 집값을 못 잡고 있을까요?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집값이 그렇다고 뭐 저렴한 거 아니죠? 굉장히 많이 올랐고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부터는 뭐 내가 집을 사서 거주를 해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 비교를 뭐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알아서 처신을 잘 하실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집값이 많이 올라간 지금의 상황에서, 자, 무주택자라든가 이제 서민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요번에 이 표심이 많이 반대쪽으로 돌아선 이대남들.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무주택자라든가 이제 그 경제적인 약자, 서민들, 그리고 이제 젊은 층이 뭐 사회초년생이 갑자기 뭐 연봉 시작하자마자 뭐 1억 받고 2억 받고 그런 고민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받는 사회초년생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진짜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근로소득으로 과연 서울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선 거예요. 자, 이렇게 넘사벽이 되자마자 이제 이제 경기도로 이제 사람들이 눈길을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렸는데, 지금 경기도도 가보게 되면 가격 만만치 않잖아요. 많이 비싸잖아요. 제가 2018년도 하반기, 2019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때도 서울 집값은 비쌌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 쪽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뭐 6억 원 이하라든가 이제 일자리가 조성되는 지역들, 자, 그 다음에 철도망, 도로망이 깔리는 지역들, 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자, 그때만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 경기도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허탈감은 많이 안 드셨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사람들이 경기도로 많이 밀려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도 많이 올랐고, 지금 저 인천까지, 지금 인천이 가장 비싼 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인천까지도 지금 폭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집값을 이제 밀어 올리는 현상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인천으로 자꾸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밀려나는 이유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상승되고 올라간 이유가 다주택자, 그 다음에 영끌에서 B2에서 투기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뭔가 탓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급 부족과 저금리 탓, 그러니까 저금리 탓의 그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1, 2인 가구는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낮은 혼인을 안 해, 결혼을 안 해. 자, 그런데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는데 이 5년 동안 237만 세대나 늘었다. 그러니까 가구 수가 늘어난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공급은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은 줄어들고 세대수는 늘어나니까 주택이 당연히 부족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일단 공급이 부족했고 가구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난이 일어났고, 또 일부 저금리 탓 때문에 가격이 상승이 됐다. 저는 이 말에는 수긍을 하고 이 말도 맞다고 봐요. 어디에 비해서? 정부나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투기꾼 탓,
이 탓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세나 월세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진짜 누군가는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그러니까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청약을 통해서 기회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저축이나 투자라는 거를 잘해가지고 목돈 마련해서 내가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이 유형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여러분들에게 적이 아니라 뭔가 반감을 갖고 불러일으키고 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 정부 초기 때는 뭐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충분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언을 해버렸죠. 정책이 뭐 1, 2년도 내다보지 못할 거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롱거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공급 대책 200만 원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 200만 원가 뚝딱 하고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꽤나 걸려요. 뭐 아파트 착공하고 올라가는데 한 3년 걸리거든요. 지금 당장 착공에 들어가도 3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한 게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19년, 2020년 연간 4만 9천 가구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올해 하고요. 내년 21년, 22년 각각 3만 가구, 2만 가구 수준으로 이제 서울에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정부 출범 초기 과감한 공급 대신 수요 억제책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심화가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 대책 때 이제 많은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전국 83만 호, 서울에 32만 가구의 주택 공급 대책 또 다시 내놨는데 지금 택지 확보라든가 건축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제 발등에 떨어진 주택 부족을 지금 당장 해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월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끝나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불씨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다. 그리고 이제 요번 달부터 정부에서 양도세 또 중과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자, 이로 인해서 다주택자 매물이 또 당분간 잠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이 늘어나는 보유세로 인해서 집값 상승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전부터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매물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잠기고 있다. 그리고 가격이 좀 호가를 올리고 있다. 이런 내용들 뉴스가 또 보도가 되고도 있는데요. 하여튼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국 사항을 보게 되면 전주 대비 0.04포인트 지금 가격 증감률 보여주고 있고요. 자, 상승세죠.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로 저번 주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0.01포인트 지금 전주보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강북에서는 일단 강북구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3월달 그러니까 3월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1, 2, 3월달 그리고 나서 뭐 강하긴 했지만 좀 그렇게 이전 1월달, 2월달, 3월달보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6월달 들어서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다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은평구가 한동안 좀 조용했었어요. 근데 은평구가 요번 주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강서구가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동작구, 서초구 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천구가 또 한동안 좀 잠잠했다가 지금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요 서울 지역 전반적인 시황과 그리고 특징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을 살펴보기 전에 그 특징 지역 보기 전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다음 달에 있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자, 지금 가격도 많이 올랐다, 비싸다.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비수기를 또 지나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또 이제 급매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주택을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도 좀 주저하게 되고요. 또 대중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래 급감, 그 다음에 지금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상반기에 좀 하락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안 좋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대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언론 매체에서 방향은 이쪽이야 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집을 사야 돼?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시던 분들이 이 방향성에서 지금 나홀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매수세라든가 일단 거래 활동은 감소했던 이 상반기였다. 그렇지만 가격은 상승을 꾸준하게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유세가 보유세 기산일이 6월 1일. 자, 그리고 요번 달이죠. 그래서 지났는데 지금 6월 1일 이후부터 매물이 소폭 줄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신고가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사람의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어떤 전문가분 있어요. 그분 컨설팅 한번 봤는데 몇백이래요. 근데 그분은 많이 나오시는데 어느 날 보면 상승, 어느 날 보면 폭락,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주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 전문가분들은 좀 걸러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름대로 부동산 이 관심, 그러니까 흐름을 꾸준하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뻘소리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좀 틀린 얘기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조금씩 들리실 거예요. 강남권과 강북권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북 쪽 지역에서는 그 노원구라든가 도봉구 항상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상계동이나 중계동 그 중저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옛날에 상계동, 중계동, 중저가라고 하면 5구 타입에서 이제 84 타입을 보통 얘기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는 저 지역도 가격대가 중저가다 그러면 이 5구제곱미터 이하의 평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이 노도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포구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마포구의 그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라고 있죠. 이거 한 3, 4년 전에도 추천 많이 드렸고 저하고 예전부터 좀 오래 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전, 5년 전에도 이 아파트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성산동에 있는 이 재건축 아파트 사람들의 그 일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도심권 일자리가 많은 이 3도심 중에 하나 도심,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여의도 영등포, 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죠. 자,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공덕동 자체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자, 일단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든 전세든 이 거주하려고 하는 선호 지역이고요. 또 이제 매매로도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해서 좀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자,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강남권에서는 일단 서초구, 송파구 말씀을 드리면 이 방배동,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에 있는 그 서초동 있죠? 자, 요 해당 지역이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그러니까 재건축이죠, 이쪽 지역은. 자, 재건축 때문에 이제 상승세가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주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주변 지역에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매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뭔가 사람들이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정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동이 있는데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지금 관심세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중대형이라고 하면 보통 5984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한 38평부터 한 45, 6평, 48평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둔촌동과 명일동이 있어요. 둔촌동과 명일동. 자, 그래서 이제 그 명일동 같은 경우에도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요. 자, 이맘때가 되면은 사실 그 이제 여름 방학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 그 여름 방학이 끝나게 되면 이제 신학기가 또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동이라든가 중계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 일대 강남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 강동구의 명일동 주변에는 이런 그 학군 이전 수요 때문에 또 이제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시즌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악구가 지금 또 이제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때문에 그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뭐 착공 중에 있는 그 신림선 있죠? 신림선 라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아파트가 또 인기가 많은데요. 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영등포구에 신길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신길 뉴타운은 대부분 다 신축이죠. 자, 신축 위주로 지금 상승세가 지금 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신길 뉴타운과 인접하고 있는 이 경기도지만 광명 뉴타운도 있고 광명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오늘 저는 진짜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웬만한 지역들 많이 돌아보려고 하고요. 또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시점에 좀 다가올 것 같은 지역들, 또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여기는 꼭 가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하는 지역들 임장을 상당히 이렇게 가려고 하는 편이고, 또 혹시 못 가게 되면 이제 유선상으로 뭔가 분위기라든가 전화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수도권에서 뭔가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형님, 누님 또는 아우 동생들 한테 연락을 해서 분위기 어떠냐라고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이제 시세라든가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뭐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광명 철산동에 그 예전 철산주공 4단지, 그래서 철산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그 84제곱미터가 그 지금 15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호가가 아니라 15억 5천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명동에 있는 철산동이나 뉴타운보다는 그래도 한수위라고 평가를 하는 신길 뉴타운, 지금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영등포구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 영등포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북의 특징 지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지금 은평구거든요. 자, 은평구 같은 경우는 매수 문의가 이제 꾸준하지만 호가 많이 올랐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뭐 은평구뿐만 아니라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한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지역 대비 이제 저평가 지역으로 최근 좀 두각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출퇴근이 편리한 3호선 라인 쪽으로 지금 신축 매수가 지금 꾸준하고요. 여기가 이제 뭐 종로라든가 종각이라든가 서울 도심이고요. 3호선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 3호선 라인이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선이라고 해서 경전철, 그래서 민자 적경성 조사 통과 이후에 응암동이면 이쪽에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신사동 일대, 자,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연신내역이 있죠. 이쪽에 연신내역. 자, GTX-A가 정차하는 연신내역. 자, 역세권에 가련동의 매매가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정도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강서구 있죠, 강서구.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역이고요. 요 아래쪽은 이제 마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3, 4월 달에 매수세가 주춤했어요. 다 주춤했어요, 이 시기가. 그래서 5월 중순 이후 이제 중소형, 저평가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던 나홀로 아파트. 그러니까 강서구도 가격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좀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그 나홀로 단지들 있죠. 좀 세대 수가 적은 아파트들. 자, 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요. 거래될 때마다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 제가 한 달 전부터 또 이제 최근에까지도 저번 주까지 말씀드렸던 게, 저쪽에 강동구 쪽에 그 천호동 일대라든가 이런 쪽에 나홀로 아파트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 왜냐면 직주 근접상 일단 서울에는 있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가격은 만만치 않고, 경기도를 가더라도 출퇴근이 좀 용이하려고 그러면 서울과 인접한 지역 가야 되는데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서울에 있자. 자, 서울에서 있으면서 좀 이렇게 직주 근접성이라도 좀 따지면서 거주를 한번 해보자. 근데 전세가가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나홀로 아파트들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지금 거래될 때마다 상승세가, 신고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양동 쪽에 보게 되면 그 CJ 제일제당 그 공장부지 개발,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아 뉴타운이 있죠. 방아 뉴타운을 잘 언급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가격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추진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방아 뉴타운 제가
중개, 이제 공동중개라든가 또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지만, 많이 비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방한뉴턴 뭐 5구역이라든가 또는 6구역이 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한 기대감, 그 기대감에 이제 매물 잠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에서 가장 강한 지역. 자, 범인천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저번 주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소폭 0.01포인트 평균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지금 그래도 여전히 강하다. 서울 경기보다는 인천이 지금 짱을 먹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천의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 자, 지금 거의 폭등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동구라든가 미추홀구도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딘 편이다. 그래도 지금 중구도 상승은 하고는 있다. 지금 그게 지금 인천의 지금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천권을 좀 통틀어서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평구 말씀드릴게요. 부평구 굉장히 강한 상승세인데 일단 개발 호재가 있거나 이제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십정동 얼마 전에 제가 재개발 그 사업 장을 한번 둘러보기도 했고요. 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굉장히 인천 내에서도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다 공사판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있거든요. 향후 이제 정주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부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부평구는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다. 타 지역들 있죠. 저쪽 위쪽에 이제 그 7호선이 지나가는 라인 쪽으로는 이미 재개발 같은 경우에 피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중저가 메리트 쪽으로 이제 투자 매기가 많이 돌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제가 이쪽 일대 급등하기 전에 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지역들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사업 단계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또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부동산을 좀 바라보신다 그러면 좀 폭넓게 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안목이라는 게 좀 생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추홀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추홀구는 일단 연수구라든가 서구라든가 부평구에 비해서는 약 2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는 그 이쪽이죠. 그 주거 환경이 양호한 용현동이라든가 하익동 중저가 아파트를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축 아파트라든가 교통 호재가 있거나 조금 대단지 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부평이나 연수동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지역 내에서 거주하면서 움직임이 또 있잖아요. 이 원주민들. 자, 그런 분들이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중저가 쪽으로 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미추홀구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쪽에 이제 송도 신도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구송도 라인 쪽에 지금 그 교통 호재가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악동이나 연수동이나 동춘동이나 또 그 옥년동이라든가 자, 이런 일대를 그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좀 용적률이 괜찮거나 지분이 넓은 이런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거주와 투자 목적 또 그리고 인천에 지금 법인이라든가 또 이제 그 서울이나 경기에 거주하시는 분 또 인천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투자로 많이 접근했어요. 그때 송도 같은 경우는 일단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훌쩍 뛰다 보니까 이 구축 오래된 아파트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지 않고요. 또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 매매가가 비싸지 않은 교통 호재가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정비 기대감이 있는 이 라인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요즘에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 단기간 안에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 쪽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양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계양구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제 병방동 그 일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한 몇 달 전에는 이쪽에서 지금 재개발 사업장들 좀 말씀드렸는데 이 병방동이라고 있거든요. 그 대단지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인 그 인천 그 계양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그 인프라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일자리도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에 매매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강서권에 이제 인접하고 있고요. 이쪽이 바로 이제 강서권이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나홀로 아파트들도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 강동구의 뭐 천호동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나홀로 아파트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거 한 달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서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강서권에 인접하고 있고요. 그 계양 테크노밸리 배후 수요주로 이제 그 두고 있는 지역이라서 실수요자들의 이제 문의가 꾸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호재로 이제 투자 수요까지 이제 붙고 있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3진 정도 될라나?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매도 우위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계양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량 급감으로 이제 거래는 지금 많지 않다고. 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도 물건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상승이 되게 되면. 근데 이게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가격이 계속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단기간 올라가게 되면 한순간 또 쉬는 템포가 또 필요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잠깐 가격이 눌리는 현상도 일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이 그러니까 매도 매수 타이밍은 진짜 여러분들께서 잘 잡으셔야 되고요. 이 흐름을 진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 흐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서구라든가 또는 특히 이제 이 송도 신도시 있죠. 이쪽이 지금 뭐 신축 아파트도 되어 있고 또 이제 생활 여력도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또한 이쪽에 이제 거주 여건도 굉장히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전세가가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그러니까 연수구 옛날 동네 있죠. 자, 이쪽 동네로 지금 사람들이 전세를 찾아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이 구도심 라인 쪽에도 전세가가 지금 설설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약 체결되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도 저번 주 대비 0.06포인트 지금 매매 가격 증감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도 색깔이 굉장히 진해졌습니다. 굉장히 진해졌고요. 뭐 경기도는 외지가는 지역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강한 지역을 좀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경기도에서는 요번 주 동두천이 또 다시 치고 나오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뭐 시흥시라든가 뭐 안양시라든가 또는 안산시 단원구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간 지역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 흐름을 보니까 평택이더라. 근데 평택도 지금 좀 잠잠하다가 금주에 들어서서 좀 이제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 조금 포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수원에서는 장안구가 크게 가장 강하게 치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에서는 중원구가 치고 가고 있고, 일산에서는 일산 동구가 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안구가 굉장히 세게 또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안구도 봐야겠지만 만안구를 좀 쳐다봐야 된다라고 한 요때쯤에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더니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뭐 이전에도 만안구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천 꾸준하게 말씀드렸고 여기 그러니까 대형 아파트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이 부천의 일기 신도시 그리고 군포의 그 3본 일기 신도시 굉장히 저렴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말씀드렸고 작년 하반기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의정부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안산 단원구가 굉장히 또 치고 가고 있는데 최근 한 몇 달을 보게 되면 안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흥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두 지역은 인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흥시도 굉장히 뭐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의왕도 뭐 계속 말씀드렸고 자 용인에서는 일단 처인구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지금 광명이 최근 삐리삐리 좀 했어요. 그런데 광명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시흥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안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시흥시와 안산시 옆이 이제 인천이에요. 광명이라는 지역이 워낙에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적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안양인데 안양도 서울하고
굉장히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죠. 자, 그에 비해서 광명이 너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 일단 이쪽 안양시가 그래도 시흥이나 안산이나 인천보다는 입지적으로 괜찮잖아요. 자, 이쪽 지역이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호재라든가 또는 주변 그 개발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 인식이 있었던 이 안산이라든가 이 시흥시가 또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턴을 이어받은 게 이제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 지역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광명이라는 지역이 좀 저렴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또 평가가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어제 오늘 또 광명 시세를 또 한번 다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그러니까 저번 주에 그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가면서 제가 대치동하고 개포동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를 지나가면서 강북을 갔거든요. 와, 강북 가도 비싸, 경기도 가도 비싸, 여기저기 가도 다 비싸졌어. 자, 그러니까 옛날보다 그렇게 가격 상승률이 옛날에도 비쌌지만 지금도 비싸고요. 근데 가격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덜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물론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경기도는 거의 뭐 진짜 다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시흥시, 자, 교통여건 양호한 장현지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중동과 하상동, 뭐 중저가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건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양시 동안구 같은 경우에 이제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그 비산동이라고 있습니다. 비산동. 여기가 이제 안양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인덕원인데, 요 사이가 이제 관양동과 비산동인데, 이쪽에 비산동이 있어요. 그 비산동 주변에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보면은 아파트 외형은 다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재건축 또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이 몇몇 단지들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완성이 되고 나면은 가격이 비싼데, 일단 그 전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래도 신축 아파트 대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역인데, 지금 이 동안구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평촌 1기 신도시예요. 자, 여기가 이제 동안구고 이쪽이 만안구인데, 이제 만안구가 지금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 이쪽에 이제 교통으로 따지면 이쪽 진짜 좋아요. 그 교통편, 그러니까 도로망이나 철도망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자, 요 해당 지역에서 개포동이라든가 또는 뭐 양재동 가는데 한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단축이 많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쪽에 이제 지금 강명역 KTX역 있죠. 자, 이쪽 지역에 지금 가보시면 건물이 진짜 삐까뻔쩍하게 지금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병원, 자, 그런 건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많은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쪽이죠. 지금 현재 역세권, 뭐 여기 중앙역, 고잔역, 초지역, 안산역,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선부역, 달미역,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그 신안산선이 생기게 되는 이쪽으로도 신안산선이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두 갈래 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세권은 아닌데 앞으로 그러니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구축 아파트, 그 다음에 현재 역세권인 신축 아파트. 자,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축,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축이나 또는 신축 아파트를 지금 사람들이 비교를 하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안산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촌이고요. 여기가 이제 3번 1기 신도시. 그래서 그 군포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금정역, 그러니까 금정동이죠. 이쪽에 그 금정역 일대라든가 또는 이제 3번동 요 일대 지금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구축 아파트고요. 이쪽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리모델링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도 이제 그 부동산 특위에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방안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평택인데요.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짝 또 상승하면서 굉장히 뭐 붐이 일기도 했지만 또 한동안 또 잠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별로.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고덕 신도시, 자, 인근에 그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일부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서울, 뭐 인천 지금 한번 여러분들과 다 둘러봤는데요. 아, 참, 지금 경기도에서 또 강한, 흐름을 또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동두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동두천 뭐 몇 번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죠. 뭐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뭐 뭐냐면 이제 의정부나 양주 등에서 이제 인접 지역 매매가, 전세가가 이제 상승하는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그 매물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세가든 매매가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 동두천 쪽으로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매물이 또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높은 호가에도 간간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동두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TX 지금 신호선 연장을 위해서 이 동두천 이 지자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동두천에 이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있고요. 또 이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투자자들 정말 많이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이유는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 단지들, 자,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득세 중과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저평가되어 있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뭔가 이쪽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또 앞쪽에 있는 양주라든가 의정부도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관심을 나타내고 많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쪽 일대 그 생현동이라든가 또는 그 지행동이라고 있어요. 지행동이라는 그 지역에서 지금 가격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하다 보니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저는 오늘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해 드리기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